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일단 지난 금요일 급락분을 일부 좀 만회하는 반등 흐름이 나왔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제 개편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플러스 이제 다양한 증시 부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와 엇갈리는 면모를 보여주는 이제 세제 개편안에 큰 실망을 드러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우리 지금 이제 수정을 해서 새로이 발표할 테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입장을 취하니 오늘은 반등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완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미 나온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이 거기에 대한 큰 실망감으로 금요일 날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표출해 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바로 오늘 그것을 다 만회하려면 그것이 시장 투자자들, 참가자들 마음에 맞게끔 또 그 바뀐 것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당연히 주가가 충분히 반등하지는 못한 것으로 뭐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저는 상대적으로는 앞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현재의 그 정부 세제안이 그대로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정부의 그 목표,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5천 시대의 최대 걸림돌은 뭐냐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채권 시장에 채권 자경단이 있다면 주식 시장에는 우리나라엔 주식 자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주식을 내다 팔게 되었고 금요일 날 확실하게 투자자들의 민심이, 투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부와 현재 여당에 충분히 알려줬다. 또 지난 한 달간 사실상 여당이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공백기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 반면에 이번에는 확실히 민심을 좀 상당히 좀 잘 반영하려는 그러한 그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적어도 주식 자경단이 다시 출몰하지 않을 정도의 방향성으로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도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의 고용, 그리고 워낙 좀 뭐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할 만큼의 스캔들 정도의 뭐 고용 수정치가 이슈가 가장 좀 주말 사이에 컸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고용 통계 조작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인데 참 재밌어요. 정말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수정치가 좀 이게 폭감을 했던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죠. 이 정도까지는. 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좀 악명이 원래 높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래서 보통은 발표할 때 한 번, 처음 발표하고 그 다음 달 발표할 때 그 전달 거 한 번 수정하고 최종치는 그 다음 달 정확히 발표하고 세 번을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를 보면은 항상 이게 상향 조정이든 하향 조정이든 변동폭은 늘 많이 왔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것은 이제 조작, 의심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경기를 좋게 표현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나쁘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갑자기 이제 조작 얘기를 이 한쪽 편만 들은 것 같아서 조금 바로 해고하고. 네, 그게 사실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것은 이미 좀 예견된 조정이었다. 근데 생각보다 좀 크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대답하는 응답률이 현저하게 최근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응답률이 90%였다면 코로나를 지나고 최근 들어와서는 70%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맨입으로 이거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 돈을 지속적으로 그냥 동결 수준까지 왔다가 올해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걸 심지어 깎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견된 일종의 통계 사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은 어찌 보면 좀 불가피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상향 조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차트가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50년 내 가장 심한 2달 동안 거의 26만 개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니까 이게 무슨 유령 일자리도 아니고 걱정되긴 하는데, 이게 보면은 조정이 위로도 상향 조정도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 조정도 있습니다. 늘 다양하게 있는데 하향 조정이 이렇게 심한 경우는 과거에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런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하향 조정 자체가 트럼프 정부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단단한 고용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하고 또 2025년 여름 이렇게 돼버리니 작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작년 7월이었죠. 샤멜 법칙 쇼크, 그때도 당시에도 이제 실업률, 이제 고용을 바탕으로 3개월 연속 좀 부진한 고용이 연속되면 경제 침체다라는 이런 법칙이 다시금 좀 대두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시장은 좀 혼란스럽게 그지없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현 주소를 보아하니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항상 참 타이밍은 교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안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미국은 뜬금없는 고용 지표 때문에 이런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걱정은 하에 왔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발표된 것 중에 큰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분기만 보면 연율로 3%로 괜찮아 보였지만 1분기와 합쳐서 상반기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1.2%가 나왔거든요. 이건 작년에 평균이 2.5였고 하반기에는 2.8이었던 거 보면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민간 소비가 줄었고 기업의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AI 투자마저 없었으면 마이너스로 역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로 갔을 때 이게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에 물가가 좀 안정되면 좋겠는데 물가는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관세의 영향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 이것은 전형적으로 고용 둔화의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셔널리한 그런 모양이고, 이것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답답한,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끝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고용 상황, 소비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지금 미국의 또 이제 고용 지표, 또 물가 지표 및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니 꼼꼼하게 우리가 지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니케이 지수도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38,000선 붕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던 것만큼 니케이 지수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 합의 발표 이후 가장 강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니케이마저 좀 힘이 없을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걸 보아하니 전반적인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꺾이는 건 아닌지도 궁금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7월 한 달을 이게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7월 한 달 지나고 8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틀째, 네. 예, 이제 그 영업일인데 기준을 놓고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7월 한 달 동안 올해 연초 이후로는 약달러가 지속되다가 7월 한 달 동안은 강달러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8월 첫째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단기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점수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연초 이후에 약달러 기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려하셨던 다시 미국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이게 계절적으로 항상 8월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셀인 메이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5월에 팔고 터나라. 근데 통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8, 9, 10 3개월 동안 미국의 변동성 지수, 소위 공포 지수가 항상 우상향하는, 결국은 주가가 하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늘 보여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차트를 제가 그려왔는데 약간 낙타, 쌍낙타봉처럼 생겼는데, 그러네요. 통상 8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10월 말까지가 그 소위 그 빅스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도 붉은색 선입니다. 4월 달 소위 관세 후폭풍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다가 8월 들면서부터 다시 저러한 계절성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그 얘기가 지금 8월 달 들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 결국 이런 것이 겹치면서 하반기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 그다음에 관세 후폭풍 플러스 계절적인 그러한 변동성 상승 요인이 겹쳐지면서 8월 초에 이번 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긴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8월은 사실 계절적으로도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니었고, 이번에도 좀 변함없이 조금 긴장감을 가져가면서 좀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 뭐 포트폴리오 편입이라든지 뭐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한다든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팁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통 8, 9, 10월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 한 15년, 17년간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정을 받던 가장 큰 이유, 실망스러운 세제 개편안이 시간을 두고 한 2, 3개월 안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형적인 약세 그러한 계절성을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오히려 그런 역발상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왔는데 어쩌지 이럴 바에는 그래도 조금 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해 봄직한 박앤셀 구간으로 한번 삼아보자, 8월에 매수 기회를 좀 잘 잡아보자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